예, 안녕하세요. 네, 수석 다이아몬드 방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프리랜서 연극인이라 사실은 이렇게 TV 방송 출연은 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토크쇼처럼 아니면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떨려요. 근데 무대 체질이라서 무대보다는 사실 무대 아래가 더 떨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수석 다이아몬드 핀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오늘 PPT 자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걸 기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PPT 자료를 쓰니까 제 얼굴이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얼굴로 그냥 PPT 자료를 대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할 거니까 그냥 아름다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좀 떨어진 교동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교동도라는 섬은 옛날부터 이제 유배지로 유명한 섬이었고요. 한 10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유배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역적들, 최고의 죄인들만 가서 이제 평생 거기서 유배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냥 살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데 거기서 연산군도 죽었다고 하고 뭐 영창대군도 거기서 죽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유배지에서 태어나서 모르죠. 저희 또 조상 중에 누군가는 역적으로 또 거기 오셔서 저희 자손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곳에 토백인 엄마 아빠가 결혼하셔서 저를 낳죠. 딸 8을 낳는데 그중 6째 딸로 태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희 집이 뭐 신기록을 채워가지고요 8을 낳는 집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을 낳은 이유가 있어요. 방씨 시족 사회였거든요. 제가 방씨인데 방씨 시족이라서 땅도 많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방씨들이. 그런데 아들을 낳아야지만 그 재산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끝까지 노력을 하신 거죠. 재산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엄마가 8을 낳고서 애가 그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못 받으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약간 이제 조금 나이 조금 들면서 이제 아빠를 보게 됐을 때 아빠는 소금 장사도 하시고 뭐 그 벽돌을 찍어서 팔기도 하시고 항상 그렇게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저희 집이 조금 이제 형편이 펴지기 시작한 게 그 나라에서 그 간척 사업 있잖아요. 그 간척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벼를 심을 수 있게 하는 간척 사업을 하셨을 때 그때 저희 아빠가 나라에서 한 10,000평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소작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농사를 지시는데 그 짠물을 한 3, 4년 동안 빼서 거기 담수라고 그러죠. 짠물이 아니라 이제 좋은 물이 됐을 때 벼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항상 옷을 입고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완전히 햇볕과 바닷바람에 그 두꺼비 등처럼 물집이 잡혀서 집에 들어오시고 그것을 씻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딸이지만 부모님한테 좀 잘하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딸 8을 쫙 살펴봤을 때 저희 언니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언니들이 잘할 때는 집이 가난했고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는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딸, 우리 수기는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유학을 와서요. 정말 열심히 유학 생활을 하죠. 부모님이 모든 딸 중에 하나를 뽑아주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 언니들, 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연기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보니까 굉장히 주눅들더라고요. 도시 애들은 굉장히 등치도 작은데 굉장히 쌀쌀맞고 막 그래요. 전 등치는 좀 컸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막 소극적으로 있으니까 교회에서 연극을 해봐라 이렇게 권해줘서 제가 연극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연극을 하면서 제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연기를 너무 잘한대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연기하고 학교에서 연극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연극을 하고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아마추어 연극계에서 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 영영과를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영영과를 가야 되나라고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봤다가 정말 크게 혼이 났습니다. 네가 뭐 너 어떻게 가족들의 모든 꿈을 얹고 유학을 보내줬더니 네 꿈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은요 대단한 약사, 의사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셨어요. 단지 우리 딸 중에 하나는 교사, 대단한 교사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제 저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 끼와 그 스포트라이트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동아리 활동, 서클 활동을 정말 열심히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내 꿈을 향해서 미안하지만, 내 가족한테 미안하지만 연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극단에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나라 3대 극단 중에 하나인 미추극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 극단에 들어가서 정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뭐 잘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시골 감성이 있어서 연기력은 좋다라고 좀 받았는지 외국 유명한 연출가의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조연으로 발탁이 되는 첫 작품에 조연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작품에 최소 조연, 주연, 그래서 주연 배우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주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시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한 작품이 끝나면 어떤 연극하는 사람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한 작품이 끝나면 바로 워크숍이라는 작품을 또 하게 되고 또 작품을 하루에 2편씩 봐가면서 그리고 소설책이라는 소설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감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막 프로 배우로서 막 고도를 달리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사실 백마를 타고 온 왕자님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굉장한 경제력을 가진 그런 남자였고 그런 사람이 저희 학교 선배였어요. 그때 연극 서클의 선배여가지고 이제 둘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자 그래서 저는 뭐 결혼을 대단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연기를 하면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결혼도 중요하고 아이 낳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좋은 연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혼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10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기를 낳으면 10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연기 활동을 했고 애를 낳고 이제 제가 다시 복귀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애를 낳은 그 시점이 IMF였어요. IMF 딱 오면서 백마를 타고 온 저희 남편의 집안이 파산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의 백마가 죽어버리게 된 거죠. 백마가 죽으니까 왕자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아기한테 줄 수 있는 분유값조차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됐어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분유값이 없으니까 아이를 맡길 때도 없었고요. 부모님이나 누구든 우리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1년, 2년, 3년 이제 세월을 아이를 키우면서 기다렸어요.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다시 꿈꿀 수 있을까? 내가 살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까지 나왔죠. 둘째까지 낳다 보니까 이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 내 꿈은 접어야 되는 게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꿈을 꾼다는 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6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정말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무용을 가르치던 무용 선생님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저에게 아메이를 말씀하시면서 네 꿈을 이룰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번 사업 설명회에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제 몸이 망가질까봐 그 비싼 레슨비를 안 받으시고 88 올림픽 메인 주자시거든요. 그렇게 춤추셨던 분이 그 비싼 레슨비를 안 받으시고 저를 무용을 마스터해 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찾아와서 아메를 하자 했는데요.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왜 나 연기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냐고 라고 말을 했지만 그분은 꾸준히 1년간 저한테 CD와 책을 건네주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 CD를 듣고 그리고 책은 좋아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컴맹이었고 그리고 책 속에 일어나는 그 세계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CD를 들었는데 모든 성공의 성공자들은 다 똑같은 감동과 감격을 주잖아요. 아메이 성공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감동을 저한테 쩌릿쩌릿하게 줄 때쯤 이분이 우리 무용 선생님 저한테 사업 설명회를 초대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 정말 예의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회를 가서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걸 놀랐냐면
수익 구조에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정말 부러웠던 사람은 뭐냐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인세 같은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 수입으로 생계도 살고 꿈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는 안 되니까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을 전부 다를 적금을 들 정도로 정말 악착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적금을 깨고 또 적금을 들고 적금을 깨고를 너무너무 반복하면서 월급으로는 건물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쯤에 제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설명에 들어보니까 소비자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또 뭐냐면 이 아메 사업을 하는데 스펙도 필요 없대요. 돈도 필요 없대요. 그리고 또한 능력은 더더군다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나요? 제가 6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다른 삶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삶,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삶이 얼마 없어서 좌절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건물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너무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한번 해보자. 왜? 1%의 희망이 나를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의 그 가능성, 희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날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너무 절망스러운 6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죠. 아, 정말 예상대로 아메 정말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멀쩡하게 생겨서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고 나중에 잘하고 나니까 우리 스포너님이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잘하셔서 3개월 만에 소비자 모으기를 하고 그래서 SP가 되고 6개월만 해도 되고 1년만 해도 되고 되게 성장이 빠르시죠. 그런데 전 1년이 가도 안 되고 2년이 가도 안 되고 아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왜 안 될까? 가서 제품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그 말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전은 막 STP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 제품 얘기를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은 행복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1%에 나한테는 희망이 있어. 나는 잘할 때까지 할 거야. 나 못하고 있으니까 잘할 때까지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제가 SP를 달성하게 됩니다. SP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SP 달성했으니까 이제 네트워크 빵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았어요. 1년 동안도 SP를 유지를 못하는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땐 참 그때 그만두지 않은 너를 존경해. 하지만 저는 행복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젠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행복해하면서 저를 개발해 갔어요. 우리 스포너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너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너에게 능력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랬고요. 그래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저는 계속 이 사업을 하다가 5년이 지나니까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리고 플래티늄이 되면서 바로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 다음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되게 됐습니다. 저는요. 아메이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아메이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제가 쓰는데요. 아메이는 단순 노무직 같다. 이런 말도 써요. 무슨 단순 노무직?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 단순 노무직은 어떤 거예요?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기술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인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 그런 일 같더라고요. 아메이는요. 내가 하루 정해진 스케줄을 내가 짜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을 딱 짜고요. 데일리 스케줄을 짜고 그날 만나려는 내 소비자, 고객, 비전 있는 고객, 앞으로 생길 고객, 현재 고객, 그 고객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계속적으로 신뢰를 쌓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나를 믿지 않죠. 그리고 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나를 믿게 되죠. 한결같은 나를 보면서 나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들의 네트워크 속에 나를 넣어요.
나를 넣고 그리고 영원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나의 신뢰가 빵빵하게 이어졌을 때 그럴 때 매출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마케팅의 원래 성공 원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끊임없이 저는 그 스케줄에 맞춘 하루하루의 홈워크 숙제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소비자와 그리고 나와 같이 하는 그런 가족인 또 다른 파트너, 또 다른 가족이라고 말하는 나의 파트너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의 위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미팅으로 만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코로나는 또 하나의 위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메이를 특히나 하면서 위기가 없었나요? 아메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가까운 친구에 대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위기도 만나기도 했죠. 끝도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기고 아메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요, 그 장애물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가 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기는 연습을 했고 이기는 습관을 만들었잖아요.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기는 연습을 덜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메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연습, 성공의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우리는 이기는 연습 속에 또 이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거죠. 사실 건강하지 않을까 봐 두려운 면도 있어요.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 건강하지 않을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번의 인생은 그런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어떤 일로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다 키워놓고 보니까 아이 많은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이 어렸을 때는 뭐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아유 난 둘 이상 못 낳아 이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커보니까 애들이 다 커보니까 애들이 성장하고 성취해내는 모습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있다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파트너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사파이어 되고 SP 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 키우는 느낌이에요. 아이는 더 낳을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생길 나의 파트너, 나의 고객들, 그들이 성장하고 성취해 나가고 그들이 해내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애를 키운 그 마음으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제가 나머지 인생, 제가 한 50년을 더 산다면 50년 동안에 제가 가질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메를 저한테 전해주신 우리 스포너님 그리고 이끌어주신 나의 스포너님 우리 또 빅드림의 김혜령 이호연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면서요.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정확한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갑고요. 우리 쭉 킥고잉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